네, 안녕하십니까. 덴탈빈 전인성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2020년도 3월 7일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잘 극복해내시길 바라고 제가 준비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이제까지 했던 강의와는 조금 궤적을 달리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했던 것은 우리가 어떠한 토픽을 정해놓고 그 토픽을 풀어가는 방식으로 제가 강의를 해왔는데요. 이번부터 한 여러 번에 걸쳐서는 이제 그러한 것을 좀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수강을 하고 이해했다고 가정을 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식이란 말은 동영상을 보면서 하나씩 케이스 분석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지금 케이스 리뷰 위드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토픽을 달아놨는데요. 제가 굉장히 건방지게 인식론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이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사의 큰 두 줄기 합리론과 경험론이 합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합리론이라고 하는 것은 데카르트로부터 시작한 합리론이 스피노자로 연결되었고요. 그 스피노자로 연결된 것이 다시 라이프니츠로 간 것이고요. 경험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로크에서 시작해서 버클리로 갔다가 마지막 데이비드 휴무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커다란 두 개의 사조가 가다가 이제 칸트의 인식론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나중에 좀 더 많은 변증법적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주 오만하게 이렇게 인식론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우리가 어떤 케이스, 동영상을 볼 때 이것을 마치 영화를 감상하듯이 어떠한 인식 체계에서 이것을 봐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어떠한 결과로 도출되는지를 저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기 위해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34개의 동영상은 제가 최근 4년간 찍은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했던 것들보다 좀 더 정밀해질 수도 있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실제의 동영상을 마치 영화를 보듯이 저와 함께 같이 어떠한 인식 체계에서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수술했고, 수술 중간에 어떠한 것이 있었고, 이것이 나중에 보철 CT 자료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 분석은 제가 6가지의 토픽으로 나눠놨는데요. 첫 번째가 발치후 즉시식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상악동의 잔존추측 올량 5, 6, 7mm에 해당하는 크레스털 어프로치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가 레터럴 어프로치, 네 번째가 풀마우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상악 전치부와 그리고 본텍을 이용한 리치 오멘테이션에 관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미 덴탈빈에서 저의 강의를 이미 많이 들어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베이직 코스와 사이너스 코스, 그리고 상악 전치부, 그리고 풀마우스, 그리고 하드 티슈 매니지먼트 코스까지 이미 다 완판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합병증에서는 임플란트 플라스티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봤고, 합병증 파트 2에서는 넘니스에 대한 저의 솔직한 견해를 이미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을 강의했었고요. 그 다음에 상악동 점막 천공을 최소화하는 전략, 그리고 자연치와 임플란트가 연결되었을 때 어떠한 고려해야 될 점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봤었고요. 슈처 1 코스를 이미 했었고, 나머지 지금 슈처 2와 소프트 티슈 매니지먼트와 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은 이것들은 아직 제가 준비 중에 있고요. 제가 지금부터 약 20회에서 30회에 걸쳐서 진행하고자 하는 이 케이스 리뷰 코스, 인식론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동영상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수술이라고 하는 것을 10단계로 보통 나누어서 항상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수술이라고 하는 게 낮은 단계의 수술이, 높은 단계의 수술이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은 사람이 귀하다는 가정하에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수술에는 난이도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1단계는 여러분이 정상적인 뼈에서 임플란트를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각도로 정확한 초기 고정으로 심어낼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1단계의 수술이라고 얘기한다면 2단계는 여러분들이 작은 GBR을 통해서 마무리하는 걸 보통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3단계는 리치를 쪼개는 방법, 리치 스플리팅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리치 스플리팅은 베이직 코스에 해당하는 토픽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발치와가 건전한 셀프 컨테인드 디펙트에서의 발치후 즉시 식립이 되겠습니다. 5단계는 이제 상악동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단계가 될 것이고요. 6단계는 이제 수직골 증강술. 이 수직골 증강술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주제죠. 하지만 이 수직골 증강술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차폐막도 비흡성을 써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공간 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고려할 점들이 매우 많고, 무엇보다도 연조직을 다뤄낼 수 있어야만 이 6단계를 진입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7단계는 넌 컨테인드에서의 발치후 즉시 식립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8단계는 블록본을 쓰는 것이고, 9단계는 구강 내 누공, 상악동과 누공이 뚫려 있을 때 그 누공 부위의 뼈를 만들어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신입할 수 있는 단계를 9단계라고 제가 보통 표현을 하고요. 이것은 뼈와 살, 하드 티슈와 소프트 티슈를 모두 잘 다뤄낼 수 있는 단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10단계라고 하는 건 깨달음의 경지인데 이것은 1단계부터 9단계까지가 모두 다 소용돌이 치는 단계일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 좀 더 세분화시켜 놓은 것도 있지만 오늘은 그걸 더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각 단계는 일반적으로 3개의 작은 스텝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단계로 여러분들의 수술 실력이 보통 증가하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부터 다루어낼 동영상들을 가지고 이제 직접 접목을 시켜서 하나씩 케이스를 분석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발치후 즉시 신입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셀프 컨테인드와 넌 컨테인드를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악동에서 5mm, 7mm 또는 레터럴 어프로치를 한다고 하는 말은 결국은 5단계와 9단계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것들을 다 넘어가야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어떤 현상을 만났을 때 그것을 잘 조절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풀마우스라고 하는 건 힐드 리치에 쓸 수도 있겠고 작은 GBR을 할 수도 있고 커다란 GBR을 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풀마우스는 거의 맨 마지막 단계의 타피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지금 제 풀마우스 코스도 아주 많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술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러한 동영상을 가지고 저랑 같이 분석하는 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상악 전치부도 역시 뭐 굉장히 많은 토픽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번 그 수백 개의 동영상 중에 최근 4년 내에 했던 것들을 엄선한 이유는 저의 테크닉이 어쨌든 조금 더 정밀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약간 수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좀 더 프랙티컬하게 모든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회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지고 정말 그 34개를 좀 엄선을 했고요. 발치후 즉시 신입은 4개의 동영상을 저와 함께 리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크레스탈 어프로치는 대략 5개의 동영상을 가지고 저와 한번 어프로치를 할 것이고요. 레터럴 사이너스는 4개의 동영상을 가지고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풀마우스는 6개의 동영상을 가지고 저와 같이 분석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악 전치부는 대략 7개. 이거를 다 이렇게 좀 나누는 이유는 각각에마다 하나씩의 임팩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보면서 저와 솔직한 얘기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본택을 가지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처음에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 발치후 즉시 신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제가 만들어 놓은 이 표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GBR을 설명한 가이드라인은 보통 9개 정도의 공식이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간단하게만 언급을 해보면 인트라 소켓과 익스트라 소켓은 골 내의 뼈를 이식하느냐 골 외의 뼈를 이식하느냐의 문제, 즉 골 이식제를 선택하는 문제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사선이 노출된 정도, 이것을 전방에서 봤을 때와 교환면에서 봤을 때 이것 두 개는 막을 선택하는 요소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조직의 가동량에 따라서 풀 클로저로 갈 것이냐 파셜 클로저로 갈 것이냐의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갭 디스턴스에 따라서 우리가 뼈를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뼈를 넣게 되면 어떠한 뼈를 넣을 것이냐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조직의 양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심미적인 부위의 GBR과 비심미적인 부위의 GBR을 정확히 경계 지어야 한다. 여기서 비심미적인 부위의 GBR은 바로 풀마우스를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라운딩 월의 넘버가 되고요. 이 둘러싸고 있는 벽의 수가 우리가 어떠한 GBR 테크닉을 구사할지를 결정하는 8번째 요소가 되고 마지막 요소 9번째는 이종골의 선택 기준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러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두 번째 박스는 우리가 골이식을 했을 때 그 골이식 환경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콜라 테이프를 하나 더 덮든 멤브레인에 구멍을 뚫어서 힐링캡에 꼽아주든 수평봉합을 하든 수직봉합을 하든 모디파이드 1을 하든 모디파이드 2를 하든 슬링 슈처를 통해서 차폐막을 안정화시키든 마지막으로 본택을 이용해서 GBR 환경을 안정화시키는 이 8가지가 전부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인 개념으로 갖고 있는 것이고 제가 이 발치후 즉시 신입은 정말 많은 이제까지 강의를 해왔고 그것을 이제 동영상을 가지고 좀 풀어내려고 하는 것이고요. 기존의 제 강의와 크게 벗어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발치후 즉시 신입을 늘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한 가지 상황을 수술할 때 몇 가지 방법으로 수술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의 경험과 개념이 짧았을 때는 보통 4가지 정도로 수술을 했죠. 이 4가지의 의미는 이해, 자승. 무슨 말이냐면 2가지 팩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힐링 캡을 넣느냐 커버스 클로느냐 이게 한 가지 팩터가 될 것이고 풀 클로즈 하느냐 파셜 클로즈 하느냐 이게 또 하나의 팩터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4가지의 방법으로 수술을 했고 이것이 점차 발전해서 이제 8가지의 방법,
그 다음에 64가지 방법. 지금은 제가 단언코 얘기하지만 저는 어떤 한 가지 상황을 1000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수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가지 요소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참 거짓을 나누게 되고요. 이 참 거짓을 2의 2배, 2의 자승 정도가 들어가면 4가지의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2의 3승이 된다면 8가지 요소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8가지를 딱 보는 순간 혹시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 8가지를 보는 순간 사실은 주역이 사실 떠올랐는데, 이 주역에 양효와 음효라는 게 있는데, 이 양효와 음효를 가지고 8궤론을 만드는 것이죠. 사실은 이 양효와 음효를 가진 이 8궤론은 발치후 즉시심의 8가지 방법과 동일한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더 발전되게 되면 이 64궤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양효가 6개가 있는 것, 음효가 6개가 있는 것, 이걸 우리가 건괴와 감괴라고 하는데, 이 6가지씩 있는 것이 바로 64가지 방법으로 수술하는 걸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이 64가지 방법은 아주 건강한 상태에서의 방법과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의 방법이 존재할 거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한 번 더 튀겨내면 1024가지 방법으로 수술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좀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 리뷰를 하기 전에 양효가 6개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쉬운 상태가 되죠. 우리가 발치후 즉시 침입에서 가장 쉽다는 건 뭐냐 하면 하방으로의 골이 충분하고 서라운딩 월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단연코 플랩을 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아를 발거하고 그냥 발치와에 드릴링을 해서 심는 거죠. 그리고 발치와에서 드릴링을 잘 하는 것은 이미 무수하게 많이 얘기를 했지만 사이드 컷 드릴을 정밀하게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식립이 됐다면 이제 깊이 컨트롤은 우리가 당연히 픽셔 드라이버나 힐링 캡의 높이를 가지고 깊이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상황을 만나면 이거는 플랩을 열 필요 절대 없죠. 뼈 이식할 필요 없을 수도 많습니다. 이럴 때 뭘 꼽아야 되나요? 당연히 힐링 캡을 꼽아야 돼요. 그리고 이럴 때 힐링 캡을 꼽을 때는 힐링 캡에다 PRF를 감싸서 이렇게 넣어주는 방식으로 가면, 우리가 힐링 캡을 쭉 조일 때 힐링 캡 주위로 PRF가 싹 감싸면서 일종의 연조직의 부족분을 싹 실링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쉬운 수술이고 가장 안전한 수술이라는 겁니다. 양효가 6개 있는 이 단계 64궤론 중에 이게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쉽지만 이거는 이렇게 수술하는 게 옳다라는 것이죠. 하늘 위에 하늘이 있고 하늘 밑에 하늘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안전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전정의 깊이, 베스티뷸라 뎁스가 변할 필요도 없고 각화 치은도 잘 유지가 되는 아주 안정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음효가 6개인 걸 한번 잠깐 볼까요? 이건 어렵죠. 이러한 발치후 즉시 신입은 깨달음의 정도에 따라서 시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번 코스에서 보여드리는 것들은 예전에도 다 그랬지만 어쩌다 성공하는 걸 보여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늘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어쩌다 성공하는 걸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정할 수 있어요. 상악동과 연관이 되어 있고, 물론 이거 상악동 코스에서 나왔던 케이스인데요. 사이너스를 반드시 올려야 되죠. 잔존치 골량이 2, 3mm밖에 안 되니까요. 그리고 수직골 진강술도 어떨 경우에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어려운 문제는 연조직 양이 부족해요. 이런 거를 발치후 즉시 신입을 동시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건 우리의 편견일 뿐이고, 사실은 이러한 음효가 6개 있는 굉장히 어려운 단계도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초기 고정력만 여러분들이 얻어낼 수 있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는 문제이죠. 자, 제가 상악동 어상수를 측방 접근을 시행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임플란트를 상악동 어상수가 들어 임플란트 식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직골 진강술을 해야죠. 수직골 진강술 할 때 이 정도라면 타이타늄 레인포싱이 되어 있는 PTFE 멤브레인도 괜찮겠고, 혹은 타이타늄 메쉬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제가 메쉬를 이용해서 수직골 진강술을 시행했고요. 그 위에 PTFE 멤브레인 하나 더 넣어준 이유는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을 보상하기 위해서예요. 다 이미 제가 강의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그대로 놔두게 되는 거죠. 처음에 이러한 상황이었다면 수술 후에는 상악동 어상술과 수직골 진강술을 동시에 해놓게 되는 것이고, 이 상태로 그대로 놔두게 되는 거죠. 버티컬 리치 오멘테이션과 사이너스 레터럴 윈도우를 통한 본 그래프팅이 동시에 선행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뼈는 잘 숙성이 되어가고 있고요. 자, 8주 후에 제가 오픈 멤브레인을 테크닉을 적용해서 PTFE 멤브레인을 제거해냈고 연조직의 부족분은 잘 보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보면 상방에 스레드가 한 2개 정도 노출되어 있는 게 보이죠. 이럴 때는 거기를 갈아줌으로 해서 RSQ밸류가 이때 64였는데요. 이건 나중에 85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하였습니다. 어쨌든 이 상태 최종 보충을 끝냈고 지금 여전히 잘 쓰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이 가장 어려운 단계에 아마도 발치 후 즉시 진입이 되겠죠. 임플란트 초기 고정이 미들 파트에서 걸리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치 후 즉시 진입은 제가 아까 얘기해 놨던 이러한 9가지의 요소와 GBR을 했을 때 이 GBR을 안정화시키는 8가지 방법을 계속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어야 되고 이거를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수술을 해낼 것인가. 제가 왜 10가지의 방법으로 수술하는 것이 10가지 팩터를 알고 있냐 하면 이 10가지 팩터를 알고 있다는 말은 1000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수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